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 시장의 규모는 보시다시피 2030년까지 연평균 30% 수준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전기차 대수 2030년이면 2600만 대, 배터리는 2.7 테라와트 시에 이르게 되면서 작년 대비 대수로는 8배, 배터리 출하 기준으로는 12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배터리 시장의 뒤에서 함께 커가는 산업이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생산 후에 시설 장비들이 노후가 되면 이런 것들이 폐기물로 되고 그걸 재활용하는 작업이 있는데 2차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폐배터리 시장을 먼저 이해하려면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뿐만 아니고 보조 배터리, 노트북에 들어가는 2차전지들도 동일한 원리인데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State of Health라는 SOH라는 지표가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 용량이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 SOH가 7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충전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수명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폐배터리로 분류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배터리 수명은 생산업체가 밝힌 바로는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10년 뒤부터는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포인트고 이 시장이 조만간 개화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셀 메이커들이 생산 캐파를 자꾸 계속해서 늘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리튬과 니켈의 가격은 최근 5년 동안 본 적 없는 가격을 경신하고 있고 리튬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사상 최대 수준의 가격을 기록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급은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상황이 앞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들은 더욱더 배터리 생산의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 쓴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 사업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또는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원재료를 최대한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폐배터리 자원 순환도를 보시면 배터리가 수거가 되고 나면 처음부터 바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재료를 추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등으로 리유즈를 하고 상태가 더 안 좋은 경우에 리사이클을 통해서 리튬, 니켈과 같은 원재료를 추출하고 소재 업체들에게 다시 재판매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맥킨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 그림에서 폐배터리 자원 순환도에서 배터리가 수거가 되면 처음부터 리사이클이 되는 게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한 거는 ESS 등으로 재사용을 하게 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리사이클을 통해서 이런 원재료들을 추출을 해내서 소재 업체로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리유즈를 해서 ESS에 쓰게 될 경우에 비용을 절감하는 비율은 무려 60%에서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활용의 경우에는 금속과 원재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글로벌리하게 재활용을 할 줄 아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에코프로와 성일하이텍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크게 전처리 기술과 금속 회수 기술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전처리 기술은 입고된 폐배터리 내부의 전기를 방전시킨 다음 모듈을 분리하고 해체를 해서 배터리 셀을 수거하게 되고 파쇄를 통해서 금속을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등으로 부분별로 선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공정을 거쳐서 각자의 금속을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건식, 습식 방식을 사용하는데 건식 방식은 말 그대로 고온의 상태에서 유기물을 태우고 나면 니켈, 코발트, 구리가 합금 형태로 남는 것이고 나머지가 섞여 있는 채로 슬래그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걸 습식 공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분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리튬,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입니다.
번식은 사실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가장 검증된 방식인데 리튬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고온 처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습식 방식이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전처리 형태로 분말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배터리 주요 원자재가 95% 가까이 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절약 측면, 배터리 생산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좋습니다. 간혹 이렇게 해서 재활용으로 나온 원자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연자원에서 채굴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재활용은 잘 하는 업체를 선별해서 다가올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오는 시장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선점해 두는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에코프로 CNG와 성일 하이텍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투자 대상으로 적합해 보이는 기업은 국내 두 개의 업체하고 미국의 스펙으로 상장되어 있는 리사이클이라는 업체입니다. 리서치 자료에서는 상장 전에 나온 거라서 비상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도 매력적인데 테슬라의 기술직 임원이 차린 업체고, 테슬라의 북미 공장 주변에서 공장을 설립하면서 테슬라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레드우드가 담당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파나소닉에서 레드우드랑 합작을 해서 재활용을 한 다음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어렵고,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사이클입니다. 이 업체는 스펙으로 상장을 했고 북미 최대의 리사이클러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과 이미 상업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 이미 폐쇄에 분리하는 시설을 2만 톤짜리를 2개나 보유하고 있고 2024년도까지 20개를 늘려서 연간 10만 톤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처리 없이 저온에서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업체고, 12가지 특허를 통해서 블랙매스를 분리해서 황산 코발트부터 탄산 리튬까지 추출을 해낸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아직까지 순이익이 안 나는 적자 업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배터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설비 투자를 통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익이 없을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만 매력도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인 EPS는 마이너스 0.33달러를 기록을 했고 예상하기로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흑자 전환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체는 국내의 성일 하이텍입니다. 비상장 회사고 이 회사는 조만간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를 생산하는 LG, SK, 삼성을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선두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확보하는 금속 양을 기준으로 2개 공장으로 4,400톤 정도이고 증설 예정인 3공장을 상장을 통해서 자금 마련을 하고 2023년도까지 완공을 할 거라고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공이 되면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1.2만 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도에 600억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21년도에는 1000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대표가 인터뷰에서 1300억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률은 약 8%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상장하고 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장이 확보하는 금속 양을 기준으로 4,400톤인데 2023년도에 1.2만 톤 규모가 된다고 가정하면 매출 가정은 지금 나오는 매출의 3배 그 이상일 겁니다. 폐배터리 처리하는 산업도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면 매출당 고정비가 감소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 1000억을 달성했다고 하면 증설이 예정한 시기대로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23년도의 매출은 3000억 그 이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주들이 초기 예상했던 매출 성장보다 훨씬 높고 가파른 수치를 기록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폐배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노후 배터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 예정되어 있는 IPO에 참여해서 성일하이텍 주식을 받아보는 것도 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업체로는 에코프로 CNG입니다. 이 회사도 비상장사인데 대신 지분의 45%를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상장하지 않는다면 에코프로를 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는 그룹 내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BM, 전구체 업체인 에코프로 G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랑 비교했을 때 원재료를 추출해서 납품하는 과정이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처리량 기준으로는 2만 톤 정도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24년도까지 2배 확대를 하게 되면 4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식 공정을 통해서 배터리셀을 해체를 하고 산출물인 블랙 파우더로 습식 과정을 거쳐서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오창 폴란드 공장에서 폐배터리를 받아서 리사이클을 할 거고 아마도 고객사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업체도 매출의 규모가 낮고 에코프로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아주 작다 보니까 폐배터리를 보고 에코프로를 투자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체인 인선 ENT입니다. 이 업체는 원래 폐기물 처리를 잘 하는 업체고 폐기물 처리 섹터 내에서는 대표 종목입니다. 기존에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건설 폐기물을 가져와서 재활용을 하는 매출이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환경오염에 민감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 때문에 최근에 친환경 업체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업체입니다. 폐기물 수집, 그 다음 운반을 하고 그리고 선별을 해서 소각시키고 재활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매립하는 과정을 전부 인선 ENT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업체로 보입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선 모터스가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폐차 재활용하는 것은 원래 배터리가 메인이 아니고 폐 자동차에서 나오는 비철 금속이 메인인데 폐차하고 나오는 철 스크랩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처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 후처리까지 하겠다는 게 현재 회사의 목표입니다. 19년도 하반기부터 20년도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성장이 다소 정체됐지만 이익률은 여전히 10% 후반대를 보이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빠르면 23년도에서 2024년도부터 해서 폐배터리 사업이 신규 매출을 올려주면 이익 기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업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폐기물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폐기물 단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 성장을 정체하는 모습을 만들었고 주가가 부진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다른 폐기물 업체하고 차별화된 매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국내 중소형 상장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으며 곧 커져갈 시장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되어 있고 이에 대비해서 시설 투자를 미리 열심히 해놓는 업체를 알아두는 것은 나중에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